안녕하세요. 김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그리고 실제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확실히 논술에서 좀 더 강점을 보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하반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딱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7, 8월 중에는 기본 정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이 완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 과정을 한번 쫙 다뤄봤죠. 기본 과정에서는 뭘 했었냐면은 우리가 수능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약간 미적분의 조금 더 기본적인, 좀 더 원칙적인 원리들, 이런 걸 살펴봤고 수리 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단순한 경향성을 좀 살펴봤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정말로 내가 수능 공부하면서 절대로 볼 수 없는 문제들, 그러니까 완전히 독특한 아이디어, 아니면 이런 계산을 내가 해본 적이 있나 싶은 그런 문제들도 가끔씩 나오는데, 그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뭔가 수리논술에서 아주 상위권 학교,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이거나 아예 최상위권 학교들,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좀 필요하겠죠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 확률과 통계, 기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에서 출제를 하는데, 요즘에는 문제를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지는 않죠.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그래도 수능 유형에 비슷하게 내주는 학교들도 있지만, 수능 유형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풀어낼 수가 없어 하는 문제들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노벨 과정을 본 친구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다 받아들였을 거고, 그게 돼 있는 친구들은 이제부터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해주면 되는데, 미적분보다는 조금 더 약화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미적분보다 단원도 좀 더 줄어들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아주 깊게 갈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역시 수능에서는 조금 다루지 않을 법한 그런 원칙적인 내용들, 증명들, 이런 것을 살짝 다뤄보긴 하지만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심화 과정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문제가 아주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해요. 있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심화 과정에서도 약간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계산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거, 그런 문제들도 가끔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통해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이렇게 좀 확률과 통계, 기하를 강화시킨 학교다 라고 하면 이런 준비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점검하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건 정규 과정의 기본적인 맥락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대학별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대학별 기출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리뉴얼 중이기 때문에 아주 과거, 그러니까 2023학년도 이전 문제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2024학년, 2025학년도, 그 다음에 2026학년도 모의 문제까지, 자, 이렇게 중심적으로 일단은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점점점 선택 과목화 되면서, 선택 과목이 좀 더 이제 굳어져 가면서, 물론 다시 바뀌긴 하지만, 그러면서 대학들의 문제 출제 경향도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확률과 통계, 기하를 좀 더 강하게 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선택 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기하 준비하는 게 좀 많이 버겁구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통, 기하를 출제하는 경향성이 조금 약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계속 시험 보다 보면 난이도가 뒤죽박죽하긴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수능도 약간 형태가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조금씩 바뀌죠. 그럼 대학도 약간씩 거기에 맞춰서 출제 경향을 살짝 바꾸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옛날, 그러니까 거의 5년 전 이상 그런 문제들은 내가 꼭 풀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뭐 참고사항으로는 볼 수 있어. 아이디어 정도는 점검해 볼 수 있어. 근데 되게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뭐 중간중간에 당연히 필수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집중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점검한다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내가 지원한 학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한 학교가 이 학교니까 이 학교의 기출문제 한 10년치 볼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죠. 10년치를 보는 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2020학년도 그 이전 18, 19 이런 학년도 있잖아요. 그때는 문제가 되게 많이 다릅니다. 지금이랑 출제 경향이 되게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 차라리 그것보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랑 비슷한 경향으로 문제를 내는 다른 학교 문제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대학들이 문제가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거의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 학교에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 학교에서 올해 나오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다양한 문제를 점검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때 내가 지원한 학교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원한 학교랑 비슷한 경향, 그 다음에 출제 범위가 같은 학교, 이런 학교들을 다 묶어서 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트로 제공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일단 A세트는 기본적으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다 정말 출제하는 학교입니다. 출제한다고 써놨지만 출제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이화여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출제한다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출제를 거의 안 해. 정말 4, 5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 이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실제로 준비하는 게 조금 과연 준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출제 경향상 확률과 통계 기하를 적어도 한 세트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 학교들, 그런 학교들을 A세트로 묶어놨습니다. 뭐 특이하게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는 기하만 포함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확률과 통계 출제를 하진 않아요. 확실히 출제하지 않아. 뭐 이런 경향이 있다. 어쨌든 확률과 통계 기하를 내가 준비를 한다면 그러면 어차피 요 전 과목을 다 출제한 학교들을 대부분 쓰겠죠. 그러니까 A세트 문제들은 요렇게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학교들에 다 묶었다. 물론 난이도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상위권 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난이도가 좀 높고 대부분 수능 유형과는 확실히 다른 유형을 내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논술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같이 볼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학교 하나를 지원하면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겠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주면 되고. 자, 두 번째, B세트하고 C세트는 기본적으로 미적분 중심 학교들입니다. 당연히 미적분 중심이라고 하지만 수원, 수투 나오고요. 우리가 고1 과정의 수학 상하 있죠. 걔도 나옵니다. 오히려 그쪽을 조금 더 많이 내는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그 학교들은 보통은 C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중심을 내긴 내는데 그 와중에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적분 중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도 거의 나오지 않는 편이긴 하죠. 수원수투 중심이긴 하니까 지금 미적분 살짝 내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원수투 미적분 중심 학교들 중에서 문제 난이도가 높은 거, 문제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수능 30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긴 조금 달라요. 그랑 조금 달라. 대신 아이디어는 비슷할 수 있고 풀이의 그 분량 정도 따지면 비슷하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미적분 중심의 문제, 수원수투 미적분을 내는 학교인데 야 이거는 내가 수능 공부하면서 이런 비슷한 거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학교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 그리고 실제로 논술에서만 볼 수 있는 좀 문제들을 내는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미적분 문제를 좀 더 깊게 해석 중심으로, 증명 중심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성균관대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교가 단국대, 세종대 이런 학교들, 굉장히 문제가 까다롭고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A세트를 준비해서 요 상위권 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B세트 문제는 당연히 봐야 될 겁니다. 왜냐면 요 A세트에 있는 미적분 문제랑 거의 유사한 미적분 문제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아이디어, 더 많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C세트 같은 경우는 미적분 중심, 수원수투 중심이긴 하죠, 사실은. 그런데 난이도가 높지 않은 학교들.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중상 이하로 갔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본 적도 없어.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독특해. 이런 문제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내가 이거 해봤어. 이거 비슷한 걸 해본 것 같아. 수능에서 나온다면 분명히 4점짜리긴 할 거야. 그런데 문제가 그냥 계산 단계가 조금 많거나 아니면 약간의 증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에서는 수능과는 약간은 다른 결을 조금은 갖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가톨릭대 같은 학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 M세트는 의학학 계열만 따로 묶은 건데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따로 묶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대학별로 의학학 계열은 워낙 문제의 경향성이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대 같은 경우는 의대는 없지만 치대약대가 있죠. 근데 똑같은 시험을 봐, 그냥 A세트에 있는 시험을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고대 세종 캠퍼스 약학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기하 다 내는데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 가톨릭대도 굉장히 어렵죠. 물론 기하는 내지 않아도. 근데 약대는 기하가 없고 확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약대는. 의대는 확통이 웬만하면 있을 거고,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워낙 경향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특히 또 그리고 과학논술이라는 학교도 있죠. 경희대 과학논술 있죠. 경북대 과학논술 있고요. 아주대 과학논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모든 경향들을 따로따로 분류하기엔 좀 애매하죠. 근데 사실은 의학학 계열을 지원한 친구들은 대부분 또 의학학 계열만 지원하긴 하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 중에서 어떤 학교를 쓰는 게 나한테 적절할까, 이런 것도 같이 문제를 풀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거, 기본적인 확률과 통계,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잘 생각하시고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는 어떻게 점검한다고? 기출문제는 내가 지원할 학교 문제들만 계속 보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면 다시 안 내, 그 학교에서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냈던 다른 아이디어 문제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해봐야 되죠. 실제 내가 시험장 갔을 때 풀 수 있으려면 다른 학교 문제들 가지고 약간 시험처럼 풀어보는 훈련, 이런 거에서 적응까지 하는 거, 이런 맥락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지원한 학교가 어떤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다른 학교 문제는 연습 문제로 활용하기. 이런 식으로 좀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신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수능 전까지 최대한 내가 논술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을 잘 갖춰보고, 그 다음에 수능이 끝난 다음에, 물론 수능 직후에 시험 보는 학교들은 거의 시간이 없죠. 하지만 그 일주일 뒤에 있는 학교들은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러려면 지금 바탕을 어떻게 잘 만들어 놓을 거냐, 요거 좀 잘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논술을 지원을 하겠다, 내가 논술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가지겠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요 순서를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수업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잘 그 계획을 점검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개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